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4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1월 달도 벌써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네요. 24일입니다. 2024년 초반기부터 주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뭐 니케이 뭐 계속 좋은 흐름인데 유럽까지 뭐 아르헨티나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 주시장, 중국 주시장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다행히 이제 중국 증시 부양책이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닥을 좀 지지하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는 뭐 계속 뭔가 부양책을 했는데 약발이 안 먹고 있죠. 약이 이게 뭔가 좀 강력한 스테로이드제 같은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는 연기금이죠. 일단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는 일단 연기금이 힘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금리를 좀 낮추면 아무래도 뭐 미국 금리하고 뭐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도 좀 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뭐 우리가 막 물가가 이미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올라간 거고 이제 여기서 조금 정치적으로 총선 이전에 조금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주시장을 좀 살려야 되니까 금리나 뭐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뭐 연기금 투입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지작 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2469 이거 일본, 미국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거 국민들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도 파악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총선에서 지금 막 탈당하고 있지 뭐 자꾸 새로운 신당 만들고 있지 이러면 이제 이 답이 점점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내년 뭐 내후년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구도로 가버리면 이거 위험하면 이제 좀 현재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뭔가 좀 카드가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전, 뭐 총선 전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좀 와서 이제 좀 뭔가 뿜뿜이 좀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시장은 이러하나 뭐 지금 삼성전자도 내려앉았고 결국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차 전지 살리려고 하다가 주식시장 망가뜨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공매도 하나 금지하면 괜찮아지겠지. 2차 전지 투심 잡으려고 하다가는 이건 뭐 주식시장 전체 투자자들 다 투심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된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정책적 실수가 좀 하나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국인의 길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조속히 빨리 좀 마무리해서 공매도는 열어주되 공매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만 좀 잡아내는 게 핀셋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와중에 이제 신저가 나온 종목들도 많고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NC소프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하향됐고요. 오늘 리니지 목통이 뭐 거의 또 신저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계속 전저점을 붕괴되고 있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81%.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의 주가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냐의 문제가 아니죠. 어제도 뭐 2차전지 얘기도 드렸고 뭐 SK텔레콤 뭐 그동안 많은 주식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종목을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큰 틀에서 주식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어떤 놈인 줄 알아야지 인스소프트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뭐 소스가 있고 정보가 있고 뭐 추천을 해야 되고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내용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밑바탕, 본질적인 핵심 에센스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급한 어떤 우선순위다라고 좀 생각해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뭐 게임 금융 은행업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오늘 은행업 쪽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NC소프트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업종의 문제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흐름,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NC소프트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네, 크래프톤, 넷마블, 뭐 위메이드, 뭐 컴투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뭐죠? 네, 코로나 시국에 집콕
방콕했던 애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얼씨군하고 놀고 스키장 가고 해외 여행 가고 하다 보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가 끝입니다. 그렇죠? 이 간단한 이유인데 이 간단한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급락한다고? 정말 코로나 때는 그러면 이 NC소프트가 그렇게 방콕할 때 이 2027년 때 19만 원 하던 게 100만 원 갈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NC소프트 게임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그 유저들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게임 하는 애들이 방콕 하는 애들이 전부 해외여행 가고 전부 주말에 놀러 가고 이제 집에 가서는 NC소프트 게임 안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늘 하던 놈들은 늘 합니다. 예. 게임이 중독돼 있는 애들은 계속 게임 중독하죠.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정부에서 게임 뭐 중독 관련돼서 뭐 규제를 한다거나 산업 규제를 한다거나 중국에서 애니소프트만 철저하게 뭐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PC방을 다 없앤다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뭐 PC방 폐쇄했고 게임 산업 다 규제했고 중국에서는 한국 게임 못하게 해놓은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승한다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머니 무브먼트, 어떤 돈의 흐름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한 곳에 쏠리게 되는 거죠. 가격과 어떤 가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수요와 공급이죠. 그건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이 호가 보시면 지금 63주, 뭐 470주인데 이게 이제 공급이죠.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매수 공급인지 뭐 어떤 뭐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사과의 양이 뭐 사과 생산지에서 대구에서 뭐 사과가 10개 열리고 100개 열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N소프트를 가지고 있는 주식 19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70주를 팔려고 내놓은 어떤 사과 같은 물량이고 그 다음에 19만 700원에 누군가가 살려고 하는 이 60세주의 어떤 물량 수요가 정확하게 접점에서 만나서 오늘 19만 800원에 얼마죠? 됐죠. 3244주가 된 거죠. 그렇죠. 오늘 15시 30분 딱 종가에 누군가는 3244주를 사려고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3244주를 19만 800원에 팔려고 한 사람이 정확하게 가격이 맞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난 거거든요. 이 누군가는 오늘 팔았고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통정 거래죠. 그렇죠? 그래서 UBS와 메릴린치라는 창구를 통해서 지금 거래량이 19,000주, 9,000주가 나왔지만 실적으로 뭐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 있는 한 펀드 매니저가 동시에 3,200주는 자기 거를 매도 주문 넣고 대신에 창구는 메릴린치 창구를 넣고 UBS 창구로 다시 매수 주문을 넣어버리면 똑같은 계좌에 자기 계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통정 매매가 아니고 자기 매매, 그러니까 자전 거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제 칭하는 부분인데 뭐 근데 워낙 큰 기관이나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그냥 뭐 펀드 운용상 거래량상 이런 거 하면 했다. 이제 주로 LP나 뭐 이런 공급자, 유동성 공급자들이 하는 그런 플레이인데 뭐 그냥 했다라고 해도 뭐 크게 질책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자전거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뭐 아는 지인 뭐 피델리티 말고 뭐 다른 골드만삭스에 있는 펀드 뭐 아니면 뭐 한국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 있는 펀드 뭐 좀 친해서 너가 이거 사, 너 팔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통정 거래가 되는 거예요. 라더견 사태가 된 거죠. 어쨌든 이 가격에서 거래됐다는 거는 19만 800원이라는 가격에 누군가 샀는데 동시에 또 누군가는 이 주식이 싸다라고 느끼고 좋다라고 느끼고 샀을 거고 분명히 통정 자산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아니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주식을 싸게 지금 현재 3,240주를 산 거고 또 누군가는 19만 800원도 지금 위험하구나라고 팔았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50대 50입니다. 50-50.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이 주식에 대한 지금 투자 의견은 정확하게 5대5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셋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TL 매출 드라마틱한 반등은 어려울 전망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딱 하향했어요. 22만 원. 지금 19만 아까 19만 원이었는데
상승 여력은 12%입니다. 현재 주가는 뭐 이거는 19만 원이고 다르겠네요. 24년 1평균 매출로 2.5억. 12월 국내 출시 이후 3억 매출. 아마존이 퍼블리싱 준비중 TL 연내 출시. 이제 아마존에서 또 이제 퍼블리싱 한답니다. 그래서 3분기 약 2억 전 매출 기여 예상한다. 추정치 명령에 따른 F. 어쨌든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상반기 실적 및 신작 모멘텀 부재한 상황이다. 신작이 나왔는데 지금 모멘텀이 부족하니까 야 이거 휘발유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장작불 한두 개 더 던진 수준으로 된 거죠. TL 글로벌 웨더 BSS 배틀 크러시 프로젝트 G 불소트 중국 등이 출시를 앞둔 상황이라 기대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25년 출시 예상되는 기대작 아이온2 정보 및 출시 시기가 구체화될 하반기 이후에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TL은 좀 생각보다 기대보다 못 미쳤고 이제 25년도는 아이온2 근데 지금 24년도니까 아직 시간이 좀 멀었고 그러니까 앞뒤 진퇴양난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낮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오늘 기사 또 보면 리니지 W가 12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라고 또 나왔습니다. 약간 뭐 카카오 그룹에서 막 불나고 카카오 먹통되고 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때마다 이런 일이 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생겨도 그냥 넘어갈 일도 보통 뭐 6시간, 8시간 그냥 자체 점검 차원에서도 보통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자체 점검을 하는데 뭐 꼭 굳이 먹통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거든요. 6시간 점검하고 6시간 좀 안 됐다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기자들이 이제 닭달로 이제 덤벼드는 거죠.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막 이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공매도가 허용되는 시기였으면 오늘 주가가 더 많이 빠졌을 거고만 신저가 날 거고 완전히 폭락하는 수준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용 반대 매도도 막 쏟아져 나왔겠고요. 그리고 결국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그동안 수많은 NC소프트를 투자했던 이 100만 원에 산 사람들, 90만 원에 산 사람들, 80만 원에 산 사람들, 70만 원에 산 사람들, 60만 원에 산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개 XX 김택진 막 욕하고 그다음에 뭐 NC소프트 욕하고 TL 욕하고 이런지 뭐 그냥 뭐 NC소프트 토론 게시판 가면 욕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욕을 또 읽는 순간 더 욕이 나겠죠. 나는 안 팔려고 생각했는데 뭔가 뭐 소스가 없나 싶어서 또 갔는데 거기 가봤자 뭐 거기서 도찐개찐입니다. 어차피 볼 것도 없고요. 거기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 게시판이 아니잖아요. 토론 게시판이지. 우리나라 정치 토론 뭐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 때 토론하면 뭐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토론했던 게 정책으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정책이 반영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어떤 센세이션하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누구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정부 부처 하나 장관 바뀐다고 우리나라가 바뀔 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 생활 수준,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탄하는 거죠. 누군가는 욕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뭐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뭐 10년 안에 갑자기 바뀔 리는 없겠죠.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와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대 그다음에 뭐 삼성 이 모든 것들의 밑바닥부터 바뀌어야지 바뀌겠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발전한다고 봐야 되죠. 전 세계에서 어디 가도 이렇게 대학 수준, 그 다음에 고등교육, 이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어떤 인재들이 이렇게 많은 국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더 어떤 정보화 대국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무조건 밝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뭐 NC소프트 이거 투자 의견 뭐 이런 것들 지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2024년도 매출 뭐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얘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하나 재밌는 게 이제 리포트 보실 때 얘가 이거 예상했었으면 그 당시에 지금 100만 원 할 때 이거 예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애널리스트 겁니다. 요때 불과 1년 전에 50만 원 할 때 20만 원 목표가 예상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19만 원 와서 22만 원 목표가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죠? 100만 원 할 때 1년 뒤, 2년 뒤 예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뒤, 2년 뒤에 예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어떤 리포트는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스케치한 것처럼, 그림 그린 것처럼 현재 인스토프트를 그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려봐 하면 못 그린다 이거죠. 예.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서도 못 그렸던 미래를 오늘 그릴 수 있겠습니까? 못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이다. 참고사항.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도 이제 앞으로 매일같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나요? 12시간 목통이 매일같이 일어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인 일이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 있고 일시적인 사고들이 자꾸 났을 때 주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팔게 되겠죠. 결국에는 뭔가 손절에 대한 어떤 유도성 어떤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30만 원부터 지금 19만 원까지. 이제 이게 막 계속 쏟아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40만 원에 손절하려고 했는데 40만 원 손절 못했어. 30만 원에 손절하려고 했는데 30만 원에 손절 못했어. 19만 원에 손절하려고 했는데 19만 원에 손절 못했어. 내가 병신이지. 내가 바보지. 내가 죽일 놈이지. 내 손가락이 문제지. 누굴 탓하겠냐고. 누굴 탓하겠냐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김택진을 탓해도 안 되고 대통령을 탓해도 안 되고 미래에셋 증권사 리포트를 탓해도 안 되고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늘 주식은 자기 돈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책임해야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오늘 다 손절했어. 자 이제 난 N소프트는 하늘이 쭉 나도 이제 투자를 안 해야지라고 딱 생각했는데 최근에 재밌었던 회사가 하나 있죠. 셀트리온. 아이고,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도 안 되고 뭔가 이제 망하고 이제 끝이 날 것 같다는 회사였는데 한 13만 원 갔을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찔끔찔끔 올라가던 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13만 원 하던 주식이 24만 원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올랐습니다. 거의 10만 원이 올라간 거죠. 그럼 지금 18만 원 하던 게 28만 원, 30만 원 되면 눈이 뒤집어지겠죠. 무슨 일이었나? 도대체 이거 합병도 안 된다는 회사가 합병되고 지금 서정지는 뭐 무조건 합병시키고 갑자기 내일 갑자기 인소프트 비상경영 대책 발표하면서 김택진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인소프트 자사주 매입 그동안 있었던 뭐 게임 정리 직원 대량 해고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리면 갑자기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막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을 이 리포트는 예상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오늘 나왔던 이 기사가 나왔던 이 기자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 투자자들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재밌다라는 거죠. 놀라운 곳이다. 위험과 기회가 항상 공존한다. 위험한 것 같은데도 기회가 있는 거고 기회인 것 같은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아까 얘기 드렸듯이 주식시장은 50-50다. 정확하게 50-50.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100% 확정 수익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손실 그것도 아닌 거고요. 내 계산으로 내 감각으로 나의 어떤 이 분석과 나의 어떤 이 느낌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 포카도 비슷하겠죠. 제가 분명히 뻥칸데 분명히 뻥칸데 걔가 막 20억 돈을 들고 있어. 근데 20억 다 밀었어. 죽어야죠. 내가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20억을 부르면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기면 내가 저거에 넣어놓겠지만 나는 지면 마이너스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은 거다. 결국에는 도박은 아니지만 도박적인 어떤 그런 확률적인 뭔가 베팅적인 뭔가 이 내 심리를 파고드는 뭔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중독성도 있고 뭔가 이 짜릿짜릿한 것도 있고 쫄깃쫄깃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펀더멘털 기술적 분석, 정신적 분석, 재무적 분석 모든 것들 토탈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N소프트에 대한 정보 하나 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N소프트에 대한 비밀 시크릿 정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19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빠지잖아요. 다 손절입니다. 다 손절이에요. 근데 그 정보는 틀린 정보가 아니야. 진짜 제대로 된 정보야. 근데 10만 원 찍고 100만 원 가버리면 꽝이잖아요. 분명히 그 정보 맞습니다. 맞았고 한 달 뒤에 그 정보가 딱 시장에 나오고 상한가 바로 갔어. 근데 문제는 주가가
나는 19만원에 샀는데 15만원에 다 손절했는데 14만 9천원 찍고 그 정보가 나오고 공개되고 상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갑자기 블리자드가 인수소프트 인수한다. 누가 알 거냐고요.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블리자드가 갑자기 인수소프트를 인수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블리자드와 인수소프트 합병.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정회사입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인수소프트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항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처한 환경, 내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어떤 투자의 철학, 내가 앞으로 이 인스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될 회사인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회사인지. 난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돈이 한 2, 30억 있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10년, 20년을 투자할 각오로 한 1년에 1억씩 사겠다, 이런 뭐 어떤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오늘 19만 8번에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거 기사 하나, 단순히 미래에셋 리포트 하나, 단순히 지금 미래에셋에 대한 차트 하나, 뭐 몇몇 개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우둔하다라는 거죠. 고려해야 될 가치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쉽지 않고,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안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저는 모르면 안 하는 게 답이다. 괜히 모르는데 그냥 선무당 잡듯이 막 그냥 사고 팔고 하지 마라는 거죠. 단타 치지 마. 차트 보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지 마. 이슈 보고 그냥 뉴스 하나 보고 사고, 뉴스 하나 보고 팔고, 이 뭡니까 이 주식이 투자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투기가 되는 겁니다. 투기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엄격한 기준으로, 엄격한 투자 철학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스소프트라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인스소프트라는 소재를 하나 가지고 얘기 드린 거지, 주식의 전반에 걸쳐서 카카오도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하이브도 마찬가지,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Y젠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Y젠터가 영현석이 주식을 이걸 갑자기 매수를 할 200억이나 매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 Y젠터가 200억 산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죠. 그래서 본인 판단에 나는 이 Y젠터가 가진 엔터테인먼트 이 어떤 산업에 어떤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앞으로 어떻게 될, 또 블랙핑크 2가 나올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니크한 이 음악성을 절대 잃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다시 YG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투자자는 진짜 투자를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샀다 팔았다, 이거 뭐 좋은 거 나오면, 이슈 나오면 사고, 이슈 떨어지면 팔고, 뭐 리포트 좋게 나오면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다, 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